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 공개가 어제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치장에서 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유, 아무래도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수법뿐만 아니라 자수 직후에 보여준 모습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정이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전혀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제 아무래도 수법이 잔인하고 네네. 여러 가지 범죄 예방 부분이라든가 이런 증거가 확실한 경우 공개하게 돼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국민들도 그런 예측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네. 여태까지의 문제는 좀 기준이 좀 일률적으로 예.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상공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서 이것이 이제 좀 축적돼서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발표한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신상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이제 발표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게 나와야지 예. 기준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이 경찰서에서 다르고 저기 다르지 네네네. 않게 우리가 회의록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게 되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예.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찰이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정밀 감정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고려됐다 보는데 네. 일단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굉장히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장대호가 38인데 38년,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해도 20년 이후면은 20살 이후면 18년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일단 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지만 약간 경미한 범죄는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만 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성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면에서 이제 반사회적인 어떤 태도나 네. 인격수 장애가 있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자존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으면서 뭔가 상대방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특히 자신에게 어떤 무시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이제 모텔 종업원이었는데 아마 무시를 하면서 그 모텔 가격과 흥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걸 보입니다.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결국 범죄에 이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사이코패스의 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보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예. 드리면은 프로파일러들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지표 검사를 합니다. 아. 그걸 PCLR,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테스트라고 네네. 하는데 총점 40점 만점에 강호순이 29점, 유영철이 몇 점 이렇게 돼갖고 실제로 이제 3점 척도로 해갖고 정규화된 그 검사를 합니다. 예. 전 검사, 본검사, 후검사를 해갖고 프로파일러 투입돼갖고 하는 게 그 검사고요. 그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서 미달된다는 걸 판단한 거고 거기에는 이제 사회성이라든가 폭력성 부분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지표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대호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그 댓글을 남긴 이 글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굉장히 의외적이에요. 예.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17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SNS 활동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이제 지식이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자기들의 고민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있는데 한 어린 여성이 네. 극단적인 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굴도 예쁜데 왜 그러냐? 얼굴이 이뻐서 다음에 재기하기 쉬우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 좀 말리면서도 자기의 어떤 연락처를 보내는 그런 방법들.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어떤 여학생이 고민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괴롭히는 남학생의 의자도 의자에 있는 쇠에 빼축한 부분을 머리를 쳐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 범행의 어떤 그 답변을 보면 범행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더군다나 진상고객 그러니까 모텔에 자기가 호텔러가 모텔 경력이 7년인데 진상고객을 대처하는 방법도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방법. 예.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 찾아오면 뭐 칼로 어떻게 하라 막 그런 취지의 대부분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기에 대한 방법의 제시 자체가 네네. 전부 다 이제 범죄 행위와 관련 있어요. 뭐 흉기로 내리쳐라, 뭐 칼로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걸 보면 원래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범죄의 어떤 성향성, 우범성을 좀 굉장히 짙게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그 장대호의 말이라든지 글의 답변들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프로파일러 전문이시니까. 예. 저는 이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수동성이라고 공격성. 합니다. 그냥 말로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가 좀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닥뜨려 갖고 말싸움을 하지만 말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속으로 분노가 쌓이고 그 다음에 뭐 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몰래 가서 어떻게 뭐 이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욱해서 그렇죠. 상황이 예. 벌어지지 예. 않는 그걸 거군요.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댓글 쓰는 사람들.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 바로 맞닥뜨렸을 때 눈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뭐 손 같은 경우를 떨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다가 무엇인가 속으로 분노가 쌓여지면은 다음 단계 즉 몰래 가서 공격하는 지금 장대호가 한 예, 방식으로 예. 그런 방식을 지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그 행동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회적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거고 예. 가장 뭐 특이점으로는 뭐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이런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글에서 뭐 자신이 선원도 했다, 그리고 노점상도 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뭐 다른 범행, 뭐 앞서서 전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범행 과정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이 체포된 다음에도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피해자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네. 뭐 저승 가서도 똑같이 하면 내가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걸 판단 능력에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어떤 범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예. 지금 현재 나타난 그런 성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38살 먹을 때까지 이제까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 네. 좀 의아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어떤 언사, 특히 SNS를 통해서 써놓은 글들을 보면 예.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과 관련된 글을 써놓고 이걸 조장하는 잔인한, 글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자기 내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범죄 연관성이랄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사소한 다툼 뭐 그런 것은 있었지언정 경찰서까지 가면서 조사받고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 보고 네. 하지만 적어도 주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네.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사할 때는 네. 범죄 경력보다는 수사 경력을 먼저 봅니다. 수사 예, 경력이요? 그러니까 범죄 경력은 이제 흔히 법원에서 판결된 받은 거고 저희는 이제 입건된 그 과정. 예를 들면 뭐 동네에서 이제 사소하게 네네네. 저기 시비가 싸웠는데 붙어서, 예. 합의로 해결해 끝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 경력으로 보관해 두고 네. 있거든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수사 경력은 있는데 범죄 경력은 없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그 전자가 이런 형태의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소한 폭력인데 기록되지 않은 폭력인 거죠. 예. 예. 자, 그 이번 사건이 이렇게 공개된 이유가 이게 이제 한강에서 이 시신, 훼손된 시신을 발견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제가 일했을 때도 저 뭐 가양대교라든가 이런 데서 시신이 투기된 경우에 예. 가는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왜냐하면 한강이라는 데가 거기에 밀물과 썰문이 있고 타락한 물길이 있거든요. 네네. 이 물길에 대한 파악 없이 한 2, 3일을 허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포 쪽에 있는 어민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다음에 바로 찾았지 않습니까? 네네. 초기 수사에 분명히 수색 수사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을 경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바다로 쓸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나마 어민들의 도움으로 부분적인 걸 찾아냈던 부분. 그거는 물길을 알고 그 흔히 말하는 타임라인에 따라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이제 이 장대호가 자수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다른 경찰서로 가보라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될까요? 일단 뭐 대안 자체는 이제 경찰 자체의 어떤 매뉴얼의 부족 그런 거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청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잘 하지 않아요. 이제 기획 수사랄지 뭐 단속이랄지 그런 경우 하는 건데 예. 아마 이날 근무했던 사람이 일단 뭐 의무 경찰 2명하고 네. 그다음에 당직 근무 쓰는 경찰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경찰관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경찰관이었다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에 대한 어떤 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찾아와서 장대호가 찾아와서 강력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뭔가 이 사람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더군다나 설사 구체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뭐 강력과 관련된 형사에게 인계를 하든지 이게 만약 이제 경찰청 내에서 뭐 다 퇴근을 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네. 사실 일선 경찰서에 관련된 강력계 형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가장 가까운 경찰서 종로 경찰서에 있다면 종로 경찰서 강력계 형사를 오도록 하든지 네. 아니면 강력계 형사가 와서 인계를 하고 가든지 이런 과정을 겪었어야 하는데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어떤 수사 실무 경험이 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강력계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별로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서로 찾아왔다고 하면 이거 뭔가 범죄 행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을 것이고 또 인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네. 대해서 아마 경찰청 자체 내에서도 여기에 이제 매뉴얼을 신속하게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도 그렇고 뭐 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경찰서의 어떤 관할 문제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강력 범인을 놓친다랄지 아니면 수사에 초동 수사에서 대응을 못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까지 개선책을 많이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원점에서 네. 경찰이 굉장히 반성하는 측면에서 네. 또 아니면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대호와 관련된 주제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